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중에 2,500을 터치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 부근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확실히 더 탄력 있죠. 693선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이탈하고 있는 건 아쉽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집니다. 오늘도 1,244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있고요. 개인들이 아까 함께 매수 우위를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더 줄어들었고요. 기관과 개인은 여전히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이면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답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갈 텐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주도 섹터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리고 네네.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나름 반등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700선 회복까지 머지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또 있을 그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우리가 다음 주까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크게 시장은요. 우리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 12월 3일입니다. 네. 12월 3일이 아마 2,500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오늘 돌아간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시장은 이미 내일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로 반영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시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 하려면은 환율, 그다음 미국의 금리 소식,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부양 정책했으니까 그 관련돼 갖고 우리가 수혜주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 가까웁니다만 실적 전망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으로 갈 것 같아서 좀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통과가 되면 월요일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속성은 조금 이제 거래도 많이 줄고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2,500이냐 2,600이냐 얼마 가느냐는 거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빠야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미국이 조금 빠진 거는 약간 조정 나왔죠. PPI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아직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애매한 거예요. 근데 18일, 19일까지는 조용할 것 같은데 18일, 19일 FOMC 하고 그때 이제 가이던스를 주겠죠. 그리고 19일 날 미국의 일본의 BOJ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일본이 금리를 안 하면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가 좀 더 이어지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또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유로가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유로도 내년에 경제 성장 더 낮추고 난리인데 그럼 유로가 낮추면은 미국이 달러가 유로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이어가는 거니까 유럽과 일본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효과는 사실은 걔네 나라가 어려우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서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이 상태에 강세가 안 되고 1,400 몇십에 노는 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먹을 수는 없죠. 다만 유일하게 좋은 거는 그저께 오늘 중국의 경제 내수 부양하는 거 관련돼서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주식들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죠. 그런데 그게 섹터가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섹터가 큰 건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의 펀더멘틀은 12월 3일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12월 3일하고 지금 사이에 우리나라가 난리를 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자체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2,500부터는 신중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온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펀더멘트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불안정한 전국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다시 우리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환율도
수급률도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대형주들, 네. 큰 섹터가 움직여줘야지 지수가 더욱더 확실하게 상방으로 고개를 틀 텐데 그렇죠. 반도체가 네네. 뭐니 해도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AI 하드웨어의 수급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이동이 되면서 맞습니다. 반도체 쪽에 상승 동력이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요. 내년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아봐야 되는 변수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내년 거는 또 다음 주에도 얘기할 게 있지만은 그래도 큰 변수 자체의 항목은 바뀌지 않으니까 5개 정도로 6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분기 들어가자마자는 중국이 IT 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매기지 않겠어요? 네. 그 관세가 얼마냐가 중요해요. 관세를 많이 때리면 중국의 IT 제품 수요가 줄든지 네. 아니면 중국이 거기에 수요가 줄 수 있죠. 그러면 네. 우리가 거기 반도체 파는 것도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네. 그 CXMT 관련돼서. 그래서 그 가격은 중요하고 2분기가 내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이슈가 대부분 다 2분기에 있어요. 예. 짧게는 3월달, 4월달부터 네. 늦게는 6월달에 있어요. 3월달부터 뭐가냐면 온디바이스 AI 기대가 2분기로 연결되느냐. 애플의 그저께 iOS 18.2가 나왔는데 18.2 말고 18.4 버전 업되는 것이 이번 거 말고 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3월 달에 포함돼요. 그거 돼야지 우리 반도체 D램에서의 좀 기대치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18.4 버전 나오는 거 3, 4월 달 2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지나면 지금부터 한 4, 5개월 뒤잖아요. 지금 레거시가 그렇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중국의 그것 때문에 재고가 좀 늘어났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 재고가 아니고 그 반도체를 사가지고 만드는 휴대폰 PC 업체들 재고가 뭐 PC는 한 20주, 15주, 그다음에 휴대폰도 한 10몇 주 올라갔거든요. 그것을 소진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소진 안 하더라도 수요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오더를 줄까 반도체 이 결정이 아마도 1분기 지나갈 때쯤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도 역시 2분기예요. 이게 수요만 얘기했는데 경쟁이죠. 지금 우리 괴롭힌 것이 8월 달부터 9월까지 중국의 로컬 업체 창신 메모리 CXMT인데 얘네가 올해까지는 DDR4 해가지고 낮은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DDR5 그 이상의 것으로 확대한다는 게 있는데 시간을 준다면 역시 내년 상반기 끝 무렵부터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것이 와치될 수 있어요. 네. 이것들이 다 모아져 갖고 이슈가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할까 이거 같이 복잡하잖아요. 긍정적인 거는 역시 블랙웰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잘 팔려서 블랙웰의 다음 버전,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 있어요. 그 울트라 버전이 B300이라는 건데 거기 메모리 용량이 50%나 증가됩니다. 그것이 처음 투입되는 것이 2분기예요. 그 하반기에 그게 얼마나 확대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년에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 온디바이스, 레거시 제품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컨선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상태였고 네. 내년 전망에 대해서 1, 2분기까지는 좀 고정하다가 4반기부터는 좋아진다는 가능성인데 거기에 아직 확신이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 상태에서 더 못 가고 눈치 작전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시장의 핵심 변수 한 5가지, 6가지 딱 꼽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2분기에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네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임을 딱 증명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보이죠. 네. 그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어제도 사실 프로그램 매수 많이 들어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4% 넘게 오르는 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리포트나 현재 상황의 전망 이런 것들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한 1, 2주 동안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똑같습니다. 네. 하향입니다. 목표 주가 하향, 추정 이익 하향. 네. 제가 어떤 그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막 하향되잖아요. 네. 하향 끝 무렵이라면 그 곱하기 0.8하면 현실적인 단기 목표 주가예요. 네.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국내 증권사에서 어제 나온 거는 72,000원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72,000원 맞다면 0.8을 곱해 보시겠어요? 빨리 826, 856, 57,000원만 나옵니다. 네, 거의 지금 주가랑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네. 그 정도가 현실적 목표라 봐요. 그럼 이 리포트, 이게 BNK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도 가장 낮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전망을 매우 낮게 했어요. 네. 최근에 나온 것도 뭐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다음 9조, 8조 4천 정도의 이익을 4분기 예상했는데 이분은 8조.
네. 전분기 구조 2천억이니까 확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못한 대가 내려간다. 이걸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휴대폰 쪽의 수요가 반등할 기대가 내년 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앞으로는 별로 안 빠질 것 같다는 긍정적인 거. 근데 목표 주가는 낮춘 거죠. 그럼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자기의 애누리, 여유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 72,000원이면 6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0.8하면 그 정도가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갔을 때 더 이상 나쁜 악재가 안 나오면은 곱하기 0.8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인데 이 변수는 뭐죠? 우리 흔히 얘기한 오랫동안 까먹었죠? HBM 콜 테스트. 아니면 미국 외국인이 한국을 사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한국의 대표주를 먼저 사야 되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뭐 때문에 살까요? 환율이 1,430이 아니고 1,370씩 간다. 내려와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른 삽니다. 그럼 대표주들을 각 섹터마다 대표주 사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고 뭐 각 섹터마다 하면은 뭐 알테오젠 살 수 있고 뭐 저기 현대차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비슷한 게 한국을 산다. 왜? 혹시 탄핵이 안 되면은, 탄핵이 되면은 업사이드가 생기니까 어제 왕창 다들 땡기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동참을 안 했잖아요. 외국인은 펀더멘틀을 보는 거예요. 펀더멘틀적으로는 아직 모른다. 연말 연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가 가장 낮게 나온 곱하기 0.8이고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을 삼성전자 사들여가냐 마냐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닥이 다음 분기 이익이 바닥이면은 지금 사도 됩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실적 보면요. 내년 1분기가 바닥이 아니고 2분기가 바닥이에요. 6조 4천억. 지금 8조인데 6조 4천억이라고. 2분기. 내년 2분기. 그러면 지금 사시겠어요? 애매하죠. 계속 내려가는데. 근데 2분기 바닥이 아니고 1분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아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충돌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1분기 바닥인지 2분기 바닥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왕창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가늠을 하고 다른 섹터 많이 빠진 조선 방산, 화장품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을 먼저 사고 그리고 한국장을 산다. 그때 삼성전자 사겠죠. 현재는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아주 편안하지는 않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올라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곱하기 0.8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 단기적인 목표 주가, 현실적인 목표 주가 딱 찍어야 그 이후에 나오는 뭐 7만 원대 이것도 갈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또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최근에 테크윙이 상당히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또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도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 테크윙은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까 이익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은 종목들은요. 커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금 어저께 오늘 많이 올라와서 35,000원이에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없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그 회사하고 투자자 대상으로 무슨 IR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얻은 정보를 리포트로 썼는데 그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왔어요.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안 좋은 내용을 하면서 악재의 끝자락에 왔다. 맞아요. 이제는 호재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악재를 확인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애널리스트 10만 원짜리가 맞냐 이거죠.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가 악재냐? 일단 다 미뤄졌어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어떤 신규 장비가 큐어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 내내 1분기에서 양상 확대되는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다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 되겠죠. 얼마나 낮춰나 볼까요? 회사의 가이던스는 이 신규 장비를 120대에서 150대 판다고 했어요. 120대, 150대. 그런데 아까 목표 주가 갖고 10만 원짜리 갖고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시장에 알려준 거는 300대였어요.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가이던스가 공식화된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 주가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까요?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4월부터 나왔어요. 목표 주가 있는 게. 아까 150대, 120대가 엊그저께 나온 새로운 거였는데 처음에 100대를 시작했어요. 예상이. 5월달에 200대, 7월달에 300대, 그 다음부터 300대, EPS, 어닝에 대한 것도 2,500원, 3,500원, 5,000원, 5,500원. 그 5,500원에 무려 18배 차고 10만 원을 부른 거예요. 근데 주가는 2, 3개월 사이에 오르륵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가이던스만큼 안 나오고 미뤄졌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100에서 150 되면은 5월달, 4월달 돌아가는 거잖아요. 5월, 4월달에 EPS가 그 갖고 있는 게 한 3,000원, 4,000원이잖아요. 예. 또는 뭐 많이 잡아봤자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3,500원에서 2,000원 해가지고 PER 10배에서 15배 해보세요. 18배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25,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3만 원 갔을 때가 바닥이었던 거 맞는 거죠. 네. 하지만 올라올 때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45,000원, 5만 원 쉽게 간다? 아마 목표 주가 10만 원 낮아질 거야. 안 낮추면 이 친구의 그 고집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이던스보다 반토막 났는데 목표 네. 주가 안 바꾸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했을 때 이 내년도 전망이 더 앞당겨지지 않으면은 맥시멈 5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일단 마무리된다. 반등은 맞다. 네. 예, 이런 주식은 커버를 한 명만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이게 평균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커버 한 사람 하는 네. 것이 한 2, 3개월 텀을 두고 커버가 안 되고 이상한 네. 소문이 나오면은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아, 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악재에 가까운 거 나왔다 그러는데 악재에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결단은 미리 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테크닉을 가져왔습니다. 회사 자체는 실력이 있습니다. 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가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누구는 너무 괴로운 거고 예. 누구는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그 과정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1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전망과 예측들 내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라는 회사가 작년 이맘때쯤에 언급했던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둘 좀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이쪽에서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이점 있었을까요? 여러 예측을 하는데 예.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오늘 소개시켜주는 그 예측 중에서 한 10몇 개 중에서 4개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네. 내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예측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이런 예측대로 돼가면은 네. 그때쯤에는 AI 쪽이 네. 대충 한번 목이 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왔으면은 장기적인 흐름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관련되는 대중 시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AI 무섭다, AI 우리한테 피해준다 이런 시위 나타날 것 같으세요? 네. 나타나면 이제는 그 주식적으로는 다 왔습니다. 네. AI 때문에 수혜 보는 종목이 많겠습니다. AI 때문에 피해 보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적응 못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은 시총이 뭐 엄청나게 빠질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뭐 10만 대 규모의 개인용 AI 로봇이 막 주문된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이 결국은 실력이 엄청 싼 제품으로 오픈소스 AI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들이 현실화되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이미 그 AI에 대한 기대치나 그 시장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거나 오버됐을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렇다? 내년에 임박한다? 그게 아니면은 네. 큰 그림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허깅페이스라는 그 스타트업의 CEO 예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기술이 발달돼도 거기에 또 양날의 검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주목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